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다의 CB1000F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딱 정해지지 않았다. 대충 이제 가늠을 해보자면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일본 혼다 홈페이지인데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39만 7천 엔이에요. 이 가격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 SE 모델, 이 SE 모델은 159만 5천 엔인데 개인적으로 이 SE 모델은 뭐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헤드라이트 쪽에 이 카울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없는 게, 이 헤드라이트 카울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F 모델이 더 마음에 든다. 가격도 얘가 더 저렴하고. 이 일본 가격은 139만 7천 엔인데 뭐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볍게 훑어봅시다. 여기 그 사진은 직접 와서 한번 보세요. 뭐 이 사진 가지고 설명할 건 아니고 그 360도 회전을 한번 봅시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딱 요런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오토바이다. 뭐 요런 느낌. 그 오토바이 하면 가장 단순하게 그리는 이미지. 디자인 취향이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단순하면서 깔끔하고 좀 이런 거를 조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CB400이랑 CB2000 컨텐츠를 좀 자주 만드는데 뭐 개인적인 취향과 여러 가지가 맞으면 자주 다룰 수밖에 없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나는 오토바이다 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이미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앞모습. 앞모습도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모습도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이제 반대편 모습인데 딱 필요한 것만 있어서 요거는 뒷모습. 그 색깔은 여기 실버랑 이렇게 블랙 두 개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난 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요 색깔을 갈 것 같아요. 블랙의 이 빨강 라인은 그렇게 땡기지는 않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뭐 직렬 4기통 엔진, 최적의 밸런스를 구현한 직렬 4기통 1000cc 엔진, 요런 거는 뭐 패스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머플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이 머플러랑 그 흡기 쪽 구조가 조금 얘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배기 사진이 있으니까 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머플러 내부 공간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배기가스의 흐름, 소리의 흐름,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첫 번째에서 파이프 두 개를 3번까지 연결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1번에서 3번까지 파이프를 두 개로 연결을 해 놓고 배기가스와 소리가 이제 동시에 나올 텐데 1번에서 이 파이프를 지나서 3번으로 옵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 3번 공간에서 파이프 하나가 2번으로 들어가요. 이 3번에서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에서 외부로 빠지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외부로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4기통 특유의 고회전 사운드와 중저속 영역에서의 감성적인 배기음을 모두 실현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CB400 때 얘기한 어떤 배음과 공명, 이게 배음과 공명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 파이프의 길이 1번에서 3번으로 연결된 이 파이프의 길이, 그 다음에 이 직경,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변합니다. 요 직경과 이 길이,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는데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배음과 공명에 대해서 제가 따로 좀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배음과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기본 지식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좌우간 머플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는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유로5 규제 때문에 촉매가 들어가잖아요. 네, 촉매가 들어가는데 그 촉매로 인해서 배기가스 제어는 좀 되는데 촉매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리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스피커에 뭐 천이나 휴지를 이렇게 대놓고 들으면은 뭐 하이 소리, 하이 주파수 때 소리가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 천이라든가 휴지에 흡수가 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촉매가 소리 필터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촉매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안 나고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이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좀 신경을 좀 더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일본 홈페이지인데 그 여기에 보면 공기가 들어오는 흡기 입구에 이 직경 사이즈도 이렇게 50파이, 40파이로 다르게 만든 거예요. 50파이, 40파이를 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했겠어요. 45파이도 했다가 뭐 35도 했다가 37도 했다가 또는 뭐 55도 했다가 54도 했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나온 게 50이랑 40이었던 거죠. 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를 자세히 보거든요. 이 직경을 다르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엔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지하게 테스트를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직경을 50에서 40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흡기 쪽부터 배기까지 그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촉매 때문에. 촉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흡기 쪽과 배기 쪽을 최대한 손을 봐서 이런 작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줄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에 바로 나오네요. 여기 흡기 요거 자세히 좀 보면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 길이도 다르잖아요. 지금 직경도 다르고 CB400에도 길이가 달랐잖아요. 전체적인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손봐서 촉매로 인한 부작용, 그러니까 소리의 부작용이죠.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스로틀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돼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축 IMU 기반 코너링 ABS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6축 IMU 센서가 들어가서 전후, 좌우, 그다음에 회전, 좌우 회전, 그다음에 가속도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오토바이가 기울어졌을 때 최적의 ABS로 제어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IMU 센서가 없게 되면 오토바이가 정자세에 있을 때의 ABS 컨트롤과 기울어졌을 때의 ABS 컨트롤이 똑같아요. 오토바이 기울기에 따른 어떤 그 ABS 제어가 한 가지 세팅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MU가 들어가게 되면 각도의 데이터를 받아서 ABS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섬세하게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거나 이 6축 IMU 이거는 들어가면 좋은 거다. 없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라이딩 모드에 관한 거니까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CS에 관한 거고, 요거는 통과. 그리고 그 보통 이런 오토바이는 그냥 일반 키, 네, 일반 키가 보통 대부분인데 스마트 키가 들어갔네요. 네. 뭐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면 좋으니까 요거는 잘 들어갔네요. 네. 그 다음에 계기판. 제가 400까지는 좀 이해를 해줬는데 1000cc급에서 5인치 계기판을 똑같이 달아놓은 거를 보고 요거는 그냥 좀 그렇다. 네. 그래도 명색이 1000cc인데 계기판이 좀 더 좋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혼다 입장에서는 한 가지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좋은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계기판은 뭐 그냥 보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LED 라이트가 다 적용이 됐다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과 이 스윙암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트윈 스파 프레임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요것도 CB400이랑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강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레임에서 강하게 지지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좀 하드하게 강하게 만들고 좀 부드러워도 되는 부분 유연하게 있어야 될 부분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쇼바에서 충격 흡수라든가 노면의 진동 이런 거를 다 이제 흡수하는 일을 대부분 이제 쇼바에서 했는데 이 프레임도 진동 흡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프레임이다. 네, 그 뜻입니다. 프레임에서 일정 정도 진동을 흡수를 해주면 운전자의 피로감이 훨씬 덜하죠. 단단해야 될 곳은 단단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은 유연하게 만들었다.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대칭 스윙함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는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왼쪽 스윙함, 여기가 오른쪽인데 이쪽과 이쪽이 비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스윙함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머플러가 최대한 중심에 올 수 있게 이 머플러가 바깥쪽으로 좀 더 가 있으면 중심에도 좀 안 맞고 그리고 코너 돌 때 각도도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스윙함을 좀 앞쪽으로 만들어서 머플러를 될 수 있으면 중심으로 좀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뱅크각을 확보하고 질량을 차체 중심으로 집중시켰다. 그래서 좌우 스윙함이 비대칭으로 적용이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딩 구간에서도 적극적이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쇼와에 도립식 포크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컴프, 리바운드, 프리로드 요게 다 이제 조절이 되는 쇼바예요. 돈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쇼바가 조절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아, 이건 사진을 잘 찍은 거야? 아니면 광택을 낸 거야? 아, 너무 이쁘네요, 이게. 네,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니신께 들어가 있다. 디스크는 310mm이고 복동식 4P가 들어가 있고 더블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고 스펙을 한번 봅시다. 스펙은 배기량이 1000cc, 순행식, 6단 수동, 연비가 리터당 17.9. 괜찮은데요? 네. 연료 탱크는 16. 출력은 9000rpm에 124마력. 토크는 10.5. 시트고는 795. 중량은 214. 12400이 무게가 187이었나?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얘도 21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은 무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17인치 IMU, ABS, TCS, 스마트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은 미정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여기에 이 클러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반대편에 보면 12400 같은 경우 이제 이 클러치가 여기에 부착이 됐는데 얘는 지금 이 클러치가 없어서 얘도 그냥 이 클러치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작 원가에 좀 뭔가 민감하다면 차라리 스마트 키를 빼고 이 클러치를 박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스마트 키가 단순히 스마트 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 키 모듈도 들어가거든요. 그 모듈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 키를 빼고 그냥 이 클러치를 박았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CB1000F 사전 예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흡기 쪽과 배기 쪽에 이 만든 거를 보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근데 실제 소비자가 얼마나 이 사운드에 만족할지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또 좋아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